여의도 포커스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독대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게 보니까 전부 전언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 네. 기자가 썼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굉장한 고위급의 참모가 이 기사의 소스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매우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어허. 일단 첫 번째로 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열심히 성과 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네. 필리핀과는 원전 교류, 싱가포르과는 LNG 천연가스, 그러니까 아세안을 제외하고라도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우군을 만드는 네. 교두보를 잘 찍은 성과가 이런 독대를 하니 많이 하는 보도로 또 다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조선일보 독대 기사가 나오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어제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은 사실상 뭐 기소하라는 더 센 발언을 했는데 결국 이런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공격하는 어떤 도발, 예. 그리고 이 서울 시내 호화 중국집에서 20명 모아놓고 개파 회동한 것들, 이거 이전에는 우리 친이 친박되는 이런 모임 하면 다 무슨 구태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언론이. 근데 유독 한동훈 대표의 이런 개파 정치에는 아직까지 좀 관대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힘자랑하면서 뭔가 이 독대를 대통령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힘에 밀려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공격에 밀려서 마치 한 것 같은 최악의 타이밍에 이 기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의를 가지고 대통령께 독대를 건의하고 뭐 이 조선일보 기사를 냈는지 몰라도 제가 선회하자면 국내 정치 상황이나 전국이 안 좋으니 우리 이제 화합할 거다, 안 싸울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네. 너무나 서립고 섣부르고 안 좋은 타이밍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예. 지금 해외에서 고생하는 대통령 체면과 위신도 말이 아니게 됐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저 말도 안 되는 자해 행위에 정당성은 오히려 인정해준 꼴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나쁜 타이밍에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온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지금 뭐 다 친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없어요. 없는데 이제 제가 장해찬 최고 말씀 들으면서 친윤이 한 20명이 먹었으면 밥을 그러면은 뭐 온 언론이 뒤집어졌겠다 싶으네요, 진짜. 예를 들면 예. 이번 총선 불출마했던 장제원 의원이 뭐 도쿄나 싱가포르 등으로 유학 간다라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항만 금융을 더 공부하겠다고. 나 유학 가기 전에 우리 한번 뭉치자 해서 대선 때 같이 했던 핵심 친윤 의원들 20명을 장제원 의원이 모았다. 그러면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전 못 나가 죽어. 아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누구보다 큰 희생을 한 장제원 의원조차도 이런 대규모 모임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개판이 뭐니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고, 반대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또는 이철규 의원이 이런 모임을 주도했다고 하면 뭐 별의별 뭐 온갖 소설과 음모론을 붙여가면서 사람을 괴롭혔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 당 대표라는 사람이 모두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내 편 친한 게 20명 딱 모아가지고 꿍떡꿍떡거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이게 땅 따먹기도 아니고 우리 다음번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1+1 하자,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오자 해서 50명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자기들이 신나서 밝히고 있어요. 이게 취재가 된 게 아니라 네. 그 참석자들이 라디오 나와서 막 들떠 있어요. 우리 20명이나 모였어. 나 한동훈한테 인정받았어? 그런데 당대표가 20명 저 이런 공개를 좀 해야 되겠네. 거의 다 공개는 돼 있습니다, 사실상. 당대표가 자기 식구 모았는데 20명밖에 안 온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인 좀 거거든요. 팔린 얘기지. 우리가 예전에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밥 먹는 장소 넓은 데를 못 구해서 그랬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취재된 바로는 원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절대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항상 사람을 통해요. 박정환 비서실장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술을 불리고 싶었는지 직접 다 20명에게 전화해서 꼭 나와달라고 했대요. 그렇게 모은 게 이 20명인데 내가 거기 참석했다는 그 조경태랑 그 며칠 전에 라디오 인터뷰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네. 한동훈 걔냐 그랬더니 아니 뭐 밥 먹자고 그래서 그냥 뭐
굳이 대표가 밥 먹자 그러는데 안 나가기도 좀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 정도 갖고 육선이고 좌장하면 예. 그래 나 친한 게다. 친한 게 좌장할란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또 아니, 나 이게 참 이거 뭐 정치 어떻게 이렇게 하지? 참 이해가 안 하여튼, 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뭐 누가 언론 플레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고 저는 설사 대통령이 그래 참모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한번 좀 만나는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도 이 언론 플레이 때문에 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예. 저는 정말로 이 독대를 통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신뢰가 회복이 되고 뭔가 이 삐그덕거리는 당정이 화합할 수 있으면 하라고 박수 쳐드리고 싶죠. 예.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충언을 드리자면 이 독대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이 독대는 한동훈의 뒤통수를 위한 무대가 될 뿐이에요. 뒤통수 치기를 위한. 보세요.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개활동 자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건 뭐냐. 검찰이 기소 안 하면 우린 특검 갈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탈표로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대통령 귀국하고 재보궐 끝난 이후에 독대 자리에서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라느니 특검을 받으라느니 별의별 소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다음 날부터 단독 보도가 장식될 겁니다. 한동훈은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라고 이렇게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들였다. 대통령이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언론 플레이로 공격할 게 뻔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정 대통령을 위하는 참모라면 한동훈의 이런 스타일을 간파하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노선은 추경호 원내대표 동석시킨 3자 회담이다. 어려운 현안 이야기 그 자리에서 못할 게 뭐가 있냐. 버퍼가 필요해요. 대통령에게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네. 한동훈이 거기서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떻고 의료개혁이 어떻고 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거는 우리 원내는 생각이 다르다. 당에서도 의논해봐야 된다. 의총에서 이야기해봐야 된다. 라고 해야지 추 대표 없이 바로 대통령이 거기서 뭐라고 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독대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번 독대를 통해서 자기 몸값을 키우고 대통령에게 자기 나름대로는 명분 있게 뒤통수를 치는 그 활용 점정으로 이 독대를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순방 나가 있는 대통령께 이 단독 기사로 그 독대를 막 강요하는 게 과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길인가. 이 정무적 판단 저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렇고 우선 이제 두 가지를 짧게라도 좀 짚어야 되겠어요. 검찰한테 지금 기소하라고 압박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 대상이 김건희 여사여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되었건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가 검찰이나 법원 보고요. 법리에 맞게 수사 잘해라. 그리고 다른 거 자고 오면하지 말고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그 원론적인 거잖아요. 한동훈이가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 그 한동훈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반법률적인 얘기를 하지? 근데 이거는 법리가 어떻건 응. 혐의가 소명이 되건 안 되건 응. 국민 눈높이에 맞으라는 건 지금 여론 지형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녀 사냥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렇지. 아니 당신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이거 해결을 짓든가. 당신이 법무부 장관하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이원석 대통령께 강권하고 부탁해서 검찰총장 억지로 만들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못하고 시간만 끌고 허송세월 했으면서 이제 와서 정말 이걸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진통이 있더라도 결과를 내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새로 막 취임해서 이 문제가 아마 심우정 총장 첫 성적표 분수령이 될 텐데 심 총장 입장에서는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거죠. 그렇지. 지가 마무리해놓고 가야 마땅한 사건을. 그럼요. 아니 사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법무부 장관하고 이원석 2년 검찰총장 하는 동안 김건희 여사 문제 두 가지를 마무리 못 지어서 정권 이제 중반부에 이 사단으로 만든 거는 한동훈과 이원석의 책임 아닙니까? 이거는 네. 다른 사람 책임이 그렇죠. 아니라. 예. 근데 이거 유체이탈합법이에요. 나는 모르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검찰에게 기소하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거는 야당한테 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재명 수사도 깜빡 넣어라라고 우리가 우리끼리는 말해도 공식 석상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법대로 해라. 그렇지. 그렇죠. 눈치 보지 마라. 권력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해라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럼요. 네. 네. 아, 깜빡 넣어야지. 이거는 우리가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편하게. 그런데 야당한테도 못할 말을 자당의 여당의 대통령 배우자 그것도 순방 중인 상태에서 기소하라라고 말하고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서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심정적으로는 여당의 대표로 인정하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저 똘마니들까지 시켜가지고서 이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좌파한테도 물어봤어요. 지금 저 국빈 방문 중인데 네. 외교라고 하는 게 프로토콜이 있다. 네. 되게 대통령 부부, 총리 부부가 가고 거기서도 하는 건데 저걸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대. 그러니까 이 공개 활동이 뭔지 자기들도 아마 대답을 제대로 그러니까. 못할 겁니다. 예. 네, 그럼 순방 나갈 때 윤석열 대통령 매번 다 혼자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 예를 들면은 이런 다자회담 같은 경우 아세안에는 배우자들이 다 와서 그리고 배우자 프로그램이 따로 예, 있죠. 배우자 예. 리셉션 있고 배우자들끼리 봉사활동하러 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 그냥 다 안 가고 대통령 혼자 보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공개 활동인지 예를 들면 더 낮은 자세로 봉사활동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 이런 요청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이야기 종종 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원래도 이 취약계층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발달장애 아동 이 분야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 발달장애 아들이 그린 그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직접 구입하고 전시회 가고 이게 대선 이전부터 쭉 이어왔던 행보거든요.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발달장애 마라톤 있잖아요. 네. 그 행사가 이제 있어서 이런 데는 김건희 여사가 발달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뭐 같이 마라톤 뛰지는 못해도 저 현장에 나와서 뭔가 좀 격려하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요. 그림까지 전시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것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이게 또 이제 말하자면 대외 활동이잖아. 그거 갖고 또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네.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는 게 민주당이 한 2, 3주 전에 김건희 여사가 발달장애 아동센터 가서 봉사활동하는 걸 보고 파렴치하다고 했거든요. 네. 저는 살다 봉사활동하는데 파렴치하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여야가 갈라져 있어도. 근데 그 민주당의 시각과 지금 한 핵관들 친한계의 시각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낮은 곳으로 가는 봉사활동, 네. 섬김의 활동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결국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호의 성과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100일이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한동훈이 뭐 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여의도에 한 명도 없습니다. 뒤집을 떨어뜨린 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과라기보다는 네, 자해죠. 그래서 한동훈이 정치개혁 뭘 했는데 한동훈의 아젠다 내용이 뭔데 컨텐츠가 없어요. 그나마 있는 컨텐츠가 지구당 부활인데 이거는 구태정치라고 욕먹고 국민 여론이 여론조사에서 20%밖에 안 나와요. 그 좋아하는 국민 눈높이대로라면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싶은데 내용을 내놓은 게 없으니까 평가할 게 없어요. 사사건건 대통령실과 기싸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본인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탓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탓이야. 대통령 탓이야라고 돌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희생양 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재보궐이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 안상수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화군 상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부산 금정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와요. 네. 근데 여론조사가 안 좋아도 부산은 원래 지난 총선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저도 투표함 열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데거든요. 예. 보수가 결집을 하니까. 근데 어쨌거나 조금 위기 신호가 오긴 오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다 보니 혹여라도 이 보궐선거 결과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야 이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졌어. 이거는 대통령 때문에 졌어. 라고 또 미래부터 지금 밑밥을 까는 게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이야기를 어디서 했느냐. 금정구 보궐선거 지원 가서 나오는 길에 했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금정을 위한 공약. 금정구청장 후보가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인지가 다 묻혀요. 누군지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저희야 맨날 뉴스 보니까 아는데 금정구청장 후보 이름 석자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윤일현. 네, 우리는 알죠. 우리는 윤일현. 알죠. 네. 아니 이 방송 듣고라도 기억하세요. 윤일현. 그리고 국민의힘의 금정구 공약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산업은행 유치요. 그거는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정부 예, 차원의 공약이고. 그건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산업은행은 그 남구에 있는 문현동 금융단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정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부산이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왜 우리 동네 선거하는데 그 문현동에 금융단지에 산업은행 넣는 이야기 하냐. 아니 그리고 금정구 갔으면 금정구 호텔에서 자야지 해운대 호텔에서 자다가 해운대에서 셀카나 찍고 돌아다니고 밤에 이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니 그 동네 유세를 갔으면 그 동네 호텔에서 자면서 셀카를 찍더라도 금정구에서 돌아다니면서 셀카를 찍든가 해운대 호텔에서 자면서 해운대에서 나와가지고 셀카 찍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금정 선거가 다 묻혀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위기가 오는 건데 위기가 오니까 이 탓을 또 김건희 여사에게 돌리려고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때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이고 참. 제가 사실 여의도 어퍼컷 하면서 네. 거의 한 주도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안 걸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한 주는 걸러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많은 소음과 피로를 유발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여러분도 참 피곤하실 것 같고 저도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매주 한동훈 대표 이야기하는데 매주 새로워요. 왜 새롭냐? 오, 대단하네.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상한 짓을 해서 아 그래 이 정도 비판했으면 이제 좀 그만하고 이제 알아듣겠지. 적당히 하겠지인데 항상 그 새로운 레벨을 뛰어넘습니다. 자 이상규 그 위원장 아시죠? 네, 잘 알죠. 이상규 위원장이 한동훈한테 막 어제 속이 상해가지고서 편지를 썼는데 제가 아까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를 막 욕하는 TV 패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 저희가 왜 날 욕하지? 분명히 저 민주당일 거야. 네. 아니 조혁당인가? 아니면 개혁신당인가? 개혁신당인가? 네. 그리고서 찾아봤대. 이 사람은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진짜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찾아봤더니 전부 국민의힘이고 대변인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걸 그냥 놔두냐. 당장 이 감찰하고 조사하고 징계해라. 그거 내일 6시까지 조치가 없으면은 퇴진 운동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점령군 놀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친윤들이 많은 비판 받았지만 그래도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5년 만에 정권 교체하고 나서 이 당의 주류로서 이 국정을 보좌하겠다고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저도 튀어나가고 했던 건데 네. 한동훈 대표나 그 친한계가 보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뭘 했다고 전당대회 한 번 이겼다고 이렇게 점령군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13명의 대변인단인가요? 10몇 명의 대변인단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 1인당 당에서 한 달에 뭐 특활비 내지는 법인카드로 30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상금 부대변인은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액수인 200만 원 정도고요. 제가 지도부였던 경험 미루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대변인단에만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한 달에 3천만 원 쓰는 대변인단들이 나가서 민주당을 제대로 공격하길 합니까? 정부의 국정 성과를 홍보하길 합니까? 논평이 많이 나오길 합니까? 논평도요. 대변인 숫자에 비하면 진짜 적게 나와요.
기사 쓸만한 논평이 그러네. 거의 안 나오고 방송에 나가서 종편에서 결국 채널A TV조선에서 한동훈 편 들어주는 패널을 양산하기 위한 대변인 제도인 거예요. 다 그 역할만 하고 있어요. 아하. 한동훈은 잘못 없다. 한동훈은 정치 개혁한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도와준다. 대통령 너무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 우리 못 지켜준다. 그 이야기만 TV조선 채널A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대변인이에요. 저 이상규가 퇴진운동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장해찬 최고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잖아요. 저는 당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퇴진운동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근데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뭐 왜 우리가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만은 저 같은 사람이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 퇴진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리면 이게 또 너 뒤에 뭐 또 대통령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 있는 거 아니냐 별의별 그런 음모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퇴진이냐 아니냐보다 한동훈 대표가 왜 이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는가 이거 조목조목 비판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역할인 것 같고 네. 이상규 위원장이 외롭지 않도록 자주 제가 응원해주고 전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 장해찬 최고가 한동훈 더 이상 도저히 너무 위기 상황이라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퇴진 운동을 가세하거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해도 그 뒤에 배우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있다면 고성국 TV가 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겁니다. 예, 그 헛방 치지 마시고. 그 예. 얼마 전에 김대남 녹취록 공개된 어. 거에서 막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장해찬은 독고다이야 이러면서 저는 그 김대남 씨랑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지나가다 얼굴 보면 인사하고 하는 사이였는데 그럼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김대남이랑 그렇고 명계남이랑 명태균이랑. 모릅니다 명태균도. 네, 아무튼 저 배우 없이 독고다이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뭐 문대인이 뭐니 뭐 시시껍적한 얘기 빼고 이 정성호가 이게 나는 이 간단한 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이 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이 설사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갑자기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는 어.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측근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정치를 깊이 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오래 했고 예. 또 합리성을 갖고 있어서 예. 나름. 그리고 어. TV조선 강적들 같은 데 나오면서 그 약한 보수 유권자들을 긁어오는 역할을 정성호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볼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정성호가 볼 때도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이 나오겠구나. 유죄 나온다고 보는. 유죄 나온다고 보는 거죠. 예. 그게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정성호가 변호사예요. 네, 법조인 출신이죠. 그런데 유죄가 나와도 우리는 안 흔들린다. 이 말은 미리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지. 단도리를 치는 것이고 네, 예방주사. 실제로 뭐 한동훈 대표나 일각에서는 1심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이 무너지면서 막 자기 지지율이 뜨고 막 이럴 걸 기대하는 모양인데 저는 잘 안 바뀔 거라 봐요. 왜냐하면은 1심 정도 가지고 바뀌기에는 이재명이 일단 과거에도 대법원 가서 한번 살아온 전력이 그렇지, 있고 그렇지. 물론 그게 김만배의 로비와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때문이지만 그리고 이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을 노골적으로 이재명의 사람들로 다 포진시켜놨어요. 그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제일 쉬운 방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변호사 해주는 겁니다. 맞아. 이재명 사건 변호해주거나 정진상 변호해준 사람들 다 공천받거나 다 좋은 자리 맞아요, 갔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재명 사단을 깔아놨기 때문에 1심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그래. 그때부터 아마 탄핵을 위한 이 추동을 지금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거세게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성호가 이제 밑밥 깔고 예방주사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성호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가 내년 2월쯤에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현실적으로 옮길 거다 하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 내년 4월이면은 여러 군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을 건데 여기서 지면 한동훈은 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길 마지막 카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다. 그래서 내년 2월쯤부터는 이자가 본격적으로 차별할 거다라고 예측하더라고. 그게 아마 정성호의 기대와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이 봤을 때 내년 2월이면 이재명이 1심 유죄 받고 이제 2심 재판부 배당돼서 막 시작할 때쯤에 그렇죠. 예.
그때 세게 밀어붙여서 탄핵 불을 붙여야만 이재명이 3심까지 안 가고 임기가 단축돼서 조기 대선 치른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죠. 우리 내년 2월에서 4월쯤에 한번 하자. 그렇지. 우리가 내년 2월쯤에 밖에서 공격할 테니까 안에서 흔들어라. 안에서 호응해라. 이거 시점은 2월이다. 예전에 박지원 그 박근혜 정부 탄핵할 때 예. 박지원과 사실 그 당시 김무성이하고. 새누리당 내부에 어떤 교감이 있어서 이게 김무성이하고 탄핵이 이루어진 형하고 하면서 거잖아요. 다 짰어. 그 사인을 지금 정성호가 한동훈 대표에게 보내는 거고요. 몇 가지 사실관계 차이가 있는데요. 10월 10일이 이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이죠. 오늘이었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기소되고도 알려지지 않은 현직 국회의원들 좀 있을 텐데 내년 4월까지 이 사람들이 의원직이 날아가진 않습니다.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4월에는 지금 이 충청도의 아산시장이 보궐선거하게 됐어요. 보궐선거 결정됐지. 네. 그리고 천안시장이 2심에서 이 당선 무효형 받아서 이게 아마 한두 달 안에 확정되면 할지도 몰라요. 둘 다 국민의힘 소속인데 네. 어쨌든 우리가 그 수성하는 입장인데 쉽진 않아요. 근데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만약에 천안이 포함된다면 천안과 아산은 굉장히 충청이잖아요. 네, 국회의원만 5명 있는 지역. 이게 중원의 바로미터, 중도의 민심, 충청을 상징하는 두 지역이기 때문에 천안 아산이면 여러분 KTX 천안 아산역도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그래요. 근데 이 4월 보궐에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에서 천안시장, 아산시장 지킬 수 있느냐? 여기에 명운이 달려있고 저는 도장이 찍힐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치 개혁이랍시고 우리 당 귀책으로 발생한 선거는 후보 안 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안, 아산시장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요? 본인이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꼼수죠.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일개 구청장 자리면 그래 뭐 내지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천안 아산이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천안과 아산을 포기하냐 이걸 그냥 민주당 주냐 절대 안 돼. 이게 또 막 여론이 일어날 것 같아서 뭐 정성호의 말과는 별개로 내년 4월 그 재보궐 선거가 한동훈 지도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좋은 존님이 흙보단 사 먹었다 치고 하면서 슈퍼챗을 하셨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고 오늘 저녁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막 논평도 하고 평론도 하고 하지만 네. 여당 대표가 영부인 기소하라라고 검찰에 등 떠미는 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에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더 들고 일어날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윤상현 의원을 다시 본 건 그래도 할 만은 하는구나. 그래요. 이런 자해행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거 사실 빨리 의총 열어서 재보궐 끝나는 대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 열어가지고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럼 우리의 단일 대우가 무너질 수 있는 발언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제대로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년 4월 재보궐 말했지만 지금 한동훈식 정치하는 걸 봐서는 내년 4월까지 기다려주다가는 당정이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매우 심각한 자해 행위고 해당 행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 대표의 이 자해적 해당 행위를 사실은 윤리위에서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당 대표이니만큼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먼저 정리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여의도 오퍼컷 함께 마무리하고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